기본적인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등급이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5등급은 인지지원 등급이고 1, 2, 3, 4가 거동불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 2등급은 보통 와병 환자라고 해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서 아예 거동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1, 2등급을 받으시고 3, 4등급은 혼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4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특약도 좀 달라지죠. 1호 등급을 기준으로 재가급여를 받으면 보험료는 비싸지만 받는 거는 좀 적죠. 근데 1, 2등급은 그만큼 확률이 낮으니까 보험료는 저렴해요. 그런 거를 따져서 특약을 세팅을 하셔야 되고 재가급여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시설급여도 얘기를 해볼 법해요. 뭐 업셀링으로도 좋고 또는 고객이 재가급여만 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설로 넘어갈 수도 있죠. 실제로 진짜 치매라면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정도라면 요양시설로 들어가요. 그때는 재가급여 안 나옵니다. 시설급여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고객이 리스크를 걱정을 해가지고 가입을 한다라면 이것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딱 재가급여예요. 장기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뭐가? 장기요양 등급이?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거는 이게 끝이에요. 재가급여도 이게 끝이고. 근데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아까 SN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아픈데 나이롱으로 아픈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들부들 일을 하면서 등급 받아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 받는 것까진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등급 받고 나면 2년 있다 재심사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년 후에 받아야 되는데 FC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복지연구 같은 걸로 장기요양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안 부르고 복지연구 같은 걸로 재가급여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2년 동안 타요. 그럼 2년 뒤에 재심사할 때는 이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너 멀쩡하니까 요양보호사 안 썼겠지. 복지연구만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은 재심사가 통과가 안 되겠죠. 우리가 보험일 2년만 하고 끝낼 건가요? 그 고객 2년 뒤에 버릴 건가요?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쫄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 거 청구할 때 2년 동안 이모 사람 오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재심사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요양보호사 쓰라고 했어요. 저는 강제로 이거 내가 해준 거니까 내가 세팅해준 거니까 그냥 요양보호사 써. 내 말대로 해. 가입할 때도 내가 이거 돈 받게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라고 시켰었고 이거 재심사를 생각해가지고 복지연구만 쓴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심사 통과됐어요. 지금 보니까 30회차 받으셨더라고. 지금까지 140만원 세팅했거든요. 근데 뭐 보험료랑 자기부담금이랑 차떼고 포띠고 하니까 한 105만원 정도? 그냥 100만원으로 딱 끊어도 지금까지 3천만원 받았어요. 70세인데 다달이 100만원. 어때요? 우리도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생활비 극한으로 줄이고 한 달에 100만원이면 수문 붙이고 살 수 있지 않나요? 친구들 가끔 만나도. 근데 이 연령대에 요만큼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된다는 거. 근데 요거를 내가 연금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계산해봤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씩 20년 내야 다달이 거의 60 정도 나와요. 100세까지 70, 이거 65세부터 스타트 했을 때 쉬운 거 아니죠. 20년을 100만원씩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이모 얼마 냈을까요? 35만원씩 한 6개월 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급 받았고
등급 받은 뒤에 지금 한 달 보증금 20만 원 정도 돼요. 한 개 남면돼서. 그리고 자부담 15, 35만 원이죠. 지출은 이거, 받는 건 요거.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급여인데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괜찮죠. 근데 고객들이 나 이렇게 돈 받을 수 있으면 나 무조건 작업할게라고 하는 분들만 있나요? 아니죠. 그래도 좀 속이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가 급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치매를 얘기를 해요. 상품 이름이 애초에 치매보험이거든요. 치매보험에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질병이 암내심, 거기에 치매죠. 치매가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받는 질병이죠. 간혹 가다 보면 저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 그 고가도로에 할머님 한 분이 혼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거기 길가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데 딱 보니까 치매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줬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친할머니도 치매셨어가지고 저희 집 찾아오다가 길 잃어가지고 딴 동네 가 계시고 이렇게 연락받은 적 많아요. 케어가 안 돼요, 치매 환자분들. 그러면은 경도, 중등도, 중증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중증까지가 하는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보통 여기 앞에서 다 머물러 있는데 치매 환자 생존 기간이 이 정도는 돼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돼요. 그러면 이 기간 또 이 긴 기간 동안 가족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케어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급여가 의미가 있나요, 이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중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치매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제가 급여로 받는 거고, 요 구간 가면 시설로 받는 거고, 요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급여뿐만 아니라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이면 제가 급여, 시설 급여 두 가지를 합산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순서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급여를 굳이 많이 세팅하는 이유는 내가 멀쩡할 때 돈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생활에 쓰기도 하려고 받으시는 거고, 이 돈을 제가 급여로 받는 기간 동안 쌓아놓고 내가 중증일 때 만약에 요양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때 요양시설 비용, 생활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치매로 접근을 하셔서 플러스 알파로 거동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가야 메리트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냥 거동 불편하면 등급 받아서 돈 받을 수 있어요가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니즈가 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상품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치매를 먼저 얘기를 해요. 치매 보험 필요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연금 필요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 보험이. 그래서 얘기해보기가 되게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고객한테 얘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등급을 받고 인지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받기 전에 받은 후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받기 전에 이게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한 거죠. 또는 65세 이전일 때 노인성 질병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건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지 노인성 질병이 아니면 거의 빠꾸를 많이 시킨대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이어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요거는 그냥 케바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가끔 연락 오거든요. 저도 센터장님한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거 가능하겠냐 라고 하시는데, 요거 계약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소득 7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박탈돼요. 근데 박탈되고 나면 다시 받기 되게 어려워요. 최소 1, 2년은 걸려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내가 다달이 월을 얼마씩 받는데
이게 깨지고 나면 등급 받을 때까지 어쩔 거냐, 아니 받고 나서 그걸로 생활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필히 객기 다르게, 객기 수익자 다르게 하셔야 돼요. 요거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받기 전에 직장인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인 거고, 받은 후에가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이모도 인공관절을 양쪽 다 하셨거든요, 수술을 2019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걸로 받은 거예요. 거동이 혼자 되세요. 체력이 떨어지신 우리 이모부, 그 해병대 107기 이모부. 네. 네, 107기 이모부. 네. 근데 체력이 떨어지셔서 이제 골골대세요. 질병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는 양쪽 인공관절 했는데 더 멀쩡해요. 그러면 등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행도 가끔씩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장기여행 등급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 기록이 남는 것들 있죠. 비행기나 배 같은 거. 요거 타실 때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굳이 그걸 가겠다 하시면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가셔야 돼요. 증거도 좀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재심사나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증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객들이 등급 받고 나서 바로 여행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음 재심사 때 될까요? 준비 안 해놓으면 빠꾸예요. 준비 안 해놓으면. 내가 돈을 얼마를 3천을 이모한테 받아줬어도 이거 얘기 안 해가지고 여행 보냈다가 재심사 떨어지면 이 기분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3천 받은 건 이미 날라갔어요. 지나갔어요. 확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등급 받으시고 나서 서류 받아 가세요라고 연락이 와요, 공단에서. 근데 등급이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돈 받을 거 생각하면. 신나서 혼자 공단에 걸어가요. 그럼 앞에서 들켜가지고 빠꾸 나갑니다. 실제 케이스 있어요. 센터장님한테 들은 케이스예요. 진짜 서류 받으러 혼자 가신 거예요. 가족이 안 가고 혼자 가서 서류 받으러 왔는데 거동이 되시네요. 취소. 그럼 어때요, 고객 입장에서? 설계사가 이것까지 해줄 의무는 없죠. 근데 안 해주면 아쉬워하겠죠, 고객이. 미리 좀 말해주지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상품 자체는 진짜 뭐 없어요. 심플한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복합 제거에 대한 부분, 복합 제거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신안에 복합 제거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그거 모르겠네. 끝났죠? 예전에 판매된 상품이었어요, 복합 제거. 근데 복합 제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었더라? 여기 보고 주야간. 우리가 보통 재가급여를 받는 거는 방문 요양이에요. 그래서 그 재가급여 이용 계획서에 보면 방문 요양 해가지고 옆에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걸로 보통 하시는데 이게 4등급 기준으로 한 105만 원 정도 돼요. 105만 원에 15%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금으로 적혀 있고요. 근데 요 비용 안에서 내가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복합 재가를 쓰려면 요거 중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거 빼고. 그러면은 방문 목욕 비용 꽤 세요. 이것도 방문 목욕 와서 집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트럭이 와요. 1톤 푸터가.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한 2명이서 도와줘서 씻어요. 그게 그 저거 뭐야 진짜 치매이셔가지고 인지가 좀 떨어지시는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맨정신인데 남이 나를 이렇게 둘이서 씻겨주고 있으면 그거 하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돈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나보고 월급 받으래. 세신도 아니고. 그쵸? 근데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 방문 간호. 요거는 센터에서 방문 간호까지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방문 간호까지 같이 해주는 센터가 되게 드물대요. 그것도 찾아야 되고 방문 간호 하는데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8만 원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내가 플러스 8만 원 해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만 원 하는 만큼 비용도 또 오는 날짜도 적어지실 거고요. 실제로 단기보호나 주야간 보호 요거는 연 9회인가 받아야 되고 주야간 보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추가로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하고 돈만 받고 싶지 이거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안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거 하나 하면 돈을 더 주겠다 50만 원. 하겠죠 당연히 할 텐데 내가 말을 안 하고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요것만 하면 50 나오고 요거 플러스 하나 더 해야 5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새끼 구라쳤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등급을 왜 받기 쉬운가? 이게 25년도 기준일 거예요. 25년도 기준으로 150만 명인가 신청을 했었고 118만 명이 등급을 받았어요. 꽤 높은 수치죠. 꽤 높은 수치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지센터가 있고 공단이 있고 고객이 있죠. 고객은 재가급여 보험금 받으려고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지센터는요. 고객한테 요양보호사를 연결을 해주면 한 명당 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인 거죠. 우리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등급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럼 등급이 나오면 고객한테 돈이 나가겠죠. 요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둘이 한 팀인 거죠. 당연히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요양보호사는 복지센터는 세팅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재검사가 남아있죠. 이 사람들도 요양보호사 한 번 연결해줬다고 우리처럼 수당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줘서 계속 이용을 해야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처럼 유지율도 있어요. 여기 건보에서 유지율 봐요. 복지센터 거. 그러면은 어떻게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도와준 만큼 이 사람을 계속 케어를 해줄 거예요. 이거 없으시냐 뭐 없으시냐. 실제로 설이나 명절 때 뭐 선물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요. 센터에서. 그러면 재검사 받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계속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근데 공단에서는 계속 등급을 안 받으려고 안 주려고 해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복지센터랑 연계하고 여기에서 설계사 입장이 잘 해주셔야 돼요. 설계사가. 이쪽 고객 이거 잡았죠? 요것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목 거 받을 때 그랬거든요. 일부러 이 사람한테 어프로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키맨이시기도 하고요. 뭐 요거 되고 요거까지 되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그 사이에서 지금 뭐 공유되는 것들 보면은 질문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공유가 돼요. 인지심사 때. 뭐 이건 어떠세요? 이거 뭐 몇백이 쓰면 얼마예요? 뭐 거기서 더하면 얼마예요? 동전 몇 개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면은 조금 더 신뢰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받기가 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근데 보통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해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센터 연결해서 하는데 복지센터에서 우리처럼 나가가지고 저거 뭐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질문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센터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가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걸 가입시키고 등급 받아주겠다, 받는데 도움 주겠다 했으면 그런 거는 최소한 해주셔야 나중에 고객한테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 있죠. 떨어지고 나면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확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이 상품을 얘기하시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그 환자분한테 네. 고객님한테 이제 저희 그 심사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이야기 해주잖아요. 네. 가입하고 나서 네. 심사 받기 전에 네. 그 집 아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어차피 우리 엄마는 거동불편으로 받을 건데 네. 왜 아직까지 우리 엄마 정신 또렷한데 왜 네. 인지장애 쪽까지 이렇게 좀잘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되냐.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뭔가 갑자기 딱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뭐 무릎 쪽에 수술도 하고 거동불편으로 갈 건데 왜 우리 엄마 인지장애까지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뭐 일단 제가 답변하기로는 우리 프로세서상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뭐 다르게 진행을 해서 받았다는 케이스는 못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받았다라고 그냥 얼버무렸는데 혹시 어떻게 답변하는 게 더 좋을지. 그 결국에 딱 쪼개서 거동불편인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 점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되냐 마냐가 따져지는 건데 그거를 거동불편이다라고 해서 그것만 밀고 나가면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죠. 어차피 그거 한다고 진짜 인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데 그 연기하는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20-30분이면 끝나요. 그 연기도 막 뭐 진짜 침 흘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어들 뭐 3개를 얘기를 해주고 그 3개를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기억을 해두셔라. 이런 거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할 때 뭐였지? 기억이 나더라도 뭐였지?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정도의 액션. 계산하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고 무슨 요일이지? 그런 것들을 하라고 시키는 거지. 침 흘리고 뭐 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대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겠죠. 나이스하게 포장하셔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요강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잘 안 먹혀요. 그리고 복지센터에서도 요즘에는 고객들이 이미 이 재가보험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복지센터도 알고 있고 심지어 공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전보다는 빡빡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내가 진짜 연기를 거의 뭐 빙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조금 불편한 거 정도 기력이 없는 거를 주력으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또 있을까요?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고맙습니다.